네, 지난 시간 점과 좌표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의 이제 어떤 개념 강의를 했다면 오늘은 걔네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제 문제 유형은 어떤 게 나오며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이거를 한번 보려고 해요. 다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형 파트의 특징이 그런데 딱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레고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레고. 그러니까 도형을 배운다. 예, 점을 배웠다.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매우 간단하지. 내분점의 좌표 공식. 간단하지. 직선의 방정식도 2개 내지 3개의 공식만 외우면 돼요.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지나는 2점, 또는 뭐 x절편, y절편 이런 거. 직선의 방정식 만들기라고 하면 그냥 공식 몇 개 암기하면 그만이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의 레고 블럭 같은 거지. 근데 이게 쫙 늘어서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한테 요구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고릴라를 만들어라. 책을 만들어라. 책상을 만들어라. 장롱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단편적인 공식들과 그 이론들을 가지고 뭔가 구성을 해야 돼요. 신비롭게도 다 만들어줘. 또 굉장히 무리한 요구 같이 느껴지는, 아니 막 글을 읽어보면 나한테 이런 걸 하라고 싶은데 선생 설명을 들어보면 그 중에 내가 모르는 건 없어. 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납득이 되는 이런 거예요. 이 도형 파트가 그래서 재밌어하는 친구들은 매우 재밌어하고 괴로워하는 친구들은 많이 괴로워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되네. 이거 내 맘대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런 아이디어로 풀면 될 거 아니야? 라고요. 실제로 저도 강사 일을 하면서 지난 20년간 학생한테 배운 게 많아. 나는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해서 보통 이렇게 푼다라고 하는데 어떤 학생이 그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짧게 풀 수 있잖아요 라고 하면 내가 허걱 그냥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막 그랬어요. 걔한테 배운 걸로 나는 이제 그 이후로 원래부터 그걸 아는 것처럼 다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쌓여가요. 그러니까 각자의 창의력을 잘 발휘해보는 걸로 합시다. 네. 그러면은 점과 좌표에서 어떤 문제 유형이 있나 한번 봅시다. 일단은 같은 거리, 그냥 미지수 설정의 문제죠. 이런 거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화면이 보일려나 모르겠다. 두 점을 주고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A, B가 직선 Y는 X 플러스 1 위의 점일 때 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냥 딱 2줄짜리인데 글을 읽고 뭐 아무것도 안 떠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훈련 중에 하나는 이런 문장을 읽고 머릿속으로 이런 애들을 떠올리는 거죠. 1, 마이너스 2면 대략 요쯤일 테고 5, 2면 대략 요쯤일 테고 사실은 어떨 때는 좌표계가 아예 없는 게 편하기도 해요. 지금은 이제 일단은 연습하는 중이니까 좌표 평면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얘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거야. 얘로부터 같은 거리. 어떤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예를 들어 이런 점을 상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네 둘로부터 같은 거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중점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중점은 이 AB 선분상에서 각각 같은 거리에 있을 수 있는데 AB 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점 하나를 지칭하고 그 점이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 이렇게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A, B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여기다 대고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AP의 선분의 길이와 BP의 선분의 길이가 서로 같다? 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자면 루트를 씌우고 x끼리 뺀 것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것의 제곱, 이게 AP의 길이고요. 루트 이번에는 x끼리 뺀 것의 제곱 a-5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점이 직선 y는 x 플러스 1 위의 점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연립해서 저 점을 직선에다 넣는 거죠. b, y좌표가 b니까 b는 a 플러스 1 이렇게요. 그러면 큰 구도로만 생각해 봅시다. 큰 구도로 생각하면 이건 연립방정식이에요. 연립방정식이고 이쪽을 정리하면 a와 b에 대한 등식이 하나 나올 테고 요거 자체도 a와 b에 대한 등식 하나니까 문자 2개, 식 2개짜리 연립방정식이다. 요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죠. 잘 풀었죠? 잘 풀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문자 2개고 식 2개니까 연립해서 뭐 이거 비는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요 자리에 넣어가지고 속어법을 사용하든 아니면 대입법을 사용하든 속어법을 사용하든 뭐 연립방정식 잘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딴 얘기하려고 내가 이 문제를 선택을 했을까? 그런 건 아니겠죠. 일단 첫 번째는 이러하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등식을 세울 때 자주 이렇게 이런 문제를 자주 풀어본 사람은 요 부분이 살짝 거시기 해야 돼. 이게 왜냐면 식을 써놓고 우리가 그 식을 얼마나 줄이느냐도 속도와 관련이 되어 있고 또는 실수의 여부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루트가 양쪽에 나올 게 뻔한 등식을 써놓고 나서 이걸 지금부터 어떻게 풀지? 라고 하면 이렇게 양변을 제곱하는 행위를 해서 없애면 한 줄 더 쓰는 거죠. 한 줄 더 쓰는 거고 굉장히 귀찮은 행동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서로 같다라고 놓을 때는 이걸 애초부터 제곱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루트를 안 쓰고 시작하는 것이 한 줄이라도 더 줄이는 길이다. 이런 거 일단 하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근본적으로는 얘는 약간 뭐랄까 내가 맨날 얘기하는 문제들 중에는 문제집이나 여러분 개념서에는 나중을 위한 복선을 까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나중을 위한 복선이라는 게 뭐냐면 니넨 지금 점과 좌표를 배웠지?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풀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데 이제 뒤로 쭉 가는 거야. 직선도 배워, 원도 배워, 도형의 이동도 배워.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몇 개월 후에 이 문제를 다시 보면 야, 이걸 내가 왜 이렇게 풀었지? 이런 더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깨닫게 하려는 건데 이게 그 복선에 해당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직선 이후에 바로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우리는 어쨌든 개념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 두 번째 방법을 바로 소개할 수가 있어요. 뭐냐, 아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P는 여기 상상일 뿐이지, 그지? 상상일 뿐이야. P는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거리가 같으면 되니까. 그리고 좀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거리가 같아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냥 AB 선분의 바로 중점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A와 B로부터 어떤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같다라는 조건을 유지하는 한 점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차후에도 얘기하겠지만 너희들이 이 도형을 잘 다루는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동점을 이해하는 거예요. 동점. 점이 움직여. 점이 움직인다는 그 사실을 일단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게 잠깐만, P의 궤적을 따라가 보니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죠.
예, 실제로 그러합니다. 예, 실제로 그러해서 이 아이는 직선이 돼요. 예, 직선이 되고 어떤 직선이 되냐면 이게 이제 P의 뭐라 그러냐면 자취라고 하거든요. 이 말을 자취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동점이 움직이는데 동점이라는 건 사실 점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가만히 봤을 때 여기서 봐도 점이고 여기서 봐도 점이고 저기서 봐도 점이지. 예, 그런데 그 녀석이 움직인 궤적을 따라서 이렇게 라인을 그려보는 걸 자취를 그린다라고 해요. 그 동점 P의 자취가 뭔가 도형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아예 이런 경우는 매우 쉬운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으로 하나 이론처럼 공식처럼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는 그 두 정점을 이은 선분의 수직 2등분선이에요. 수직 2등분선. 요 용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수직 2등분선. 그러니까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려면 일단 2등변 삼각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2등변 삼각형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꼭지점으로부터 밑변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수선의 발이 밑변을 2등분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요거를 살짝 역발상을 해보면 이렇게 밑변을 먼저 갖다 놓고 그러면 양 끝점이 나오죠. 양 끝점에서 수직 그 두 끝점을 잇는 선분의 수직 2등분 선을 갖다가 수직 2등분 선을 갖다가 그어버리면 그냥 인정합시다. 네. 갖다 그어버리면 그 수직 2등분 선상의 어떤 점으로부터도 이 두 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아요. 2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2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그러하니까 어디를 그어도 거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A점, B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하면서 점 P라고 말을 했지만 저 P를 움직여버리는 거야, 마음속으로. 그러면 A점이 나에게 주어지고 1,-2, B점이 나에게 주어지고 5,2, 때로는 좌표가 없는 게 더 편하다고 그랬죠. 네, 이것의 수직 2등분 선이 이 P의 자취가 되는 거지. A, B가 움직이는 자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어디를 답이라고 해요? 어디를 답이라고 하냐면 Y는 X 플러스 1과 만나는 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점 P는 Y는 X 플러스 1 위에도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문제는 연립방정식은 연립방정식인데 어떤 연립방정식이 되냐면 Y는 X 플러스 1과 이 두 정점의 수직 2등분 선의 교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구할 수 있죠. 자, 우리가 배운 걸 잘 기억해 봅시다. 어떤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기울기, 하나는 지나는 한 점.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 그럼 일단 지나는 한 점은 A와 B의 중점으로 확보가 되었어요. 암산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둘이 더해서 반, 3. 둘이 더해서 반, 0. 3,0이네요. 더해서 반. 이게 중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기울기. 기울기는 바로 이 수직 조건으로부터 나오죠. AB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이 점의 x 좌표끼리 뺀 것분의 5 빼기 1, 4분의 2 빼기 마이너스 2, 4 해서 1이에요. 네. AB의 기울기가 1이에요. 그러면 이 수직 2등분선은 그 녀석과 서로 수직이어야 되니까 두 직선의 수직 조건이 뭐였었냐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야. 그러니까 얘 기울기가 1이라면 이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했던 거죠.
예, 이렇게 기울기 표시하고 마이너스 1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1, 3,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y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마이너스 x 이렇게 기울기 x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x에다 3을 넣었을 때 y가 0이 돼야 돼. 그럼 뒤에 있는 상수는 3이죠. 구했어요. 그러니까 수직 2등분선 구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기울기가 지나는 한 점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어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직 2등분. 수직에서 기울기가 나오고 2등분에서 지나는 한 점이 나와요. 그러면 연립방정식은 연립방정식인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 y는 x 플러스 1이라는 두 직선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직선을 연립하여 풀면 아까보다 훨씬 쉬운 방정식이 나오죠. 2x는 2, x는 1, x는 1을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y는 2. 이 점의 좌표는 1,2였던 겁니다. 좀 전에 여기 a, b에 대해서 잔뜩 썼던 걸 생각한다면 이게 훨씬 쉬운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방법을 구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소개하기 위해서 간단한 문제지만 잡고 가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런 거는 한번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완전히 낯선 문제죠. 그냥 액면가 그대로 당신들이 이거 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풀어야겠다. xy가 실수일 때 뭐뭐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우리에게 최소라 함은 이렇게 생긴 아래로 블록의 함수에서 이 꼭지점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된 또는 이렇게 된 포물선에서 내 정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되면 여기가 가장 낮아 이렇거나 또 뭐 있지? 최소값 얘기가? 이게 다일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이거 뭔 일이야 이거 갑자기? x의 제곱식과 y의 제곱식이 등장하고 루트로 가로막아 놨어요. 이렇게 루트 가로막아 놨어요. 이게 만약에 루트만 없었어도 어떻게든 우리 부정방정식은 배웠으니까 어떻게든 x끼리 좀 모아보고 y끼리 모아보려고 애를 썼을 거야. 근데 얘는 루트 바깥으로 이 식이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루트가 싸고 있어서. 그럼 루트 두 개의 합인데 우악 이것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해석의 힘입니다. 해석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식이 언제 등장을 했지라는 거예요. 언제 등장을 했지? 생각해보면 루트 안에 x 관련된 제곱과 y 관련된 제곱이 서로 더해져 있어. 뭐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는 거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p, x, y라는 점을 하나 상정을 하고 a,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하나 상정을 하면 a와 p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니들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x끼리 뺀 것의 제곱, y끼리 뺀 것의 제곱의 합의 루트값. 예. 그러니까 해석하면 이 녀석은 AP 선분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P는 뭔데요? 모르지? 안 정해줬는데 뭐. 그러니까 동점. 안 정해지면 동점. 이쪽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B라는 점의 좌표를 5,3이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루트 씌우면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AP 더하기 BP의 최소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하면.
그럼 P가 어딘지 여전히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냥 모르니까 움직인다고. 모르니까 움직이고 고정되어 있는 두 개의 점이 있죠. A 2, 마이너스 1, B 5, 3 이렇게. 그리고 P는 어딘지 몰라? 그럼 상상해. 여기에 만약 P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게. 저 식이. P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가장 짧다라고 짧은 게 어디지? 라를 고민한다는 거지. 그지?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답은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분의 길이와 선분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된다는 뭐 솔직히 말해서 얘하고 얘는 이게 더 길고 이게 짧다는 게 금방 보이지. 근데 내가 이거를 살짝만 이렇게 옮겨보면 헷갈린다 바로. 이 길이가 합이 짧은지 이 길이가 합이 짧은지. 그리고 그걸 반대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걸면 대답을 어떻게 할 건데. 예? 이 길이가 짧아 이 길이가 짧아. 이거 대답 못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직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 유일한 사실이 뭐냐면 선분이 가장 짧다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 직관으로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은 식으로도 따라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예, 사실은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분 어딘가에 P가 놓였을 때 AP 더하기 BP의 길이는 가장 짧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이야기는 최종적인 결론에 X가 얼마, Y가 얼마가 나오는 애가 아니에요. 왜냐면 P는 여기 있어도 AP 더하기 BP는 이 선분의 길이고 P가 여기 있어도 AP 더하기 BP는 요 선분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최소값만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의 답은 바로 선분 A, B의 길이라는 겁니다. 납득이 돼요? 이거는 누군가에게 한번 배워야지. 예, 처음 하는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거는 도형 쪽으로도 타고난 거죠.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예? 이제 저 피겨 스케이트도 타고나는 사람이 있고 당구도 타고나는 사람이 있고 축구도 타고나는 사람이 있듯이 이 도형 파트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도 모르지만 너희도 무언가를 타고났을 거야. 예. 근데 어쨌든 99.9%는 타고나기는 좀 힘드니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는 거지. 그래서 기억하려고 애쓰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이런 발상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럼 되겠다. 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야. 너희들 이거 한번 경험해봤지?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어. 라고. 예. 그럼 얘는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이런 짓거리를 시키려고 하는 걸 거예요. 저희가 계산을 안 할게요. 계산 안 하고 점이 4개야 지금 보안이. 점이 4개. 동점 A, P를 제외하고도 0, 0, 3, 4, 6, 마이너스 2 그리고 1, 마이너스 2. 저 아무데나 찍었어요 지금. 예, 좌표를 실제로 지키고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무데나 찍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빼기 0, 빼기 0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원점하고의 거리, 얘는 3,4와의 거리, 6, 마이너스 2 거리, 1, 마이너스 2와의 거리라고요. 어떤 점 하나가 이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될 때가 언제냐라고 묻는 거야. 예. 그럼 여기서부터 또 창의력의 발동이지. 응용력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번에는? 이미 아니까. 저런 류의 대답에서, 요렇게 걸리는 하나의 답은 그 둘을 잇는 선분상의 P가 있을 때라고 했어요. 차단거리다. 그렇다면 이거는, 그 점을 서로 배치를 정확히 본 다음에 걔네들이 이렇게 사각형의 모양으로 엇갈려 있으면 이렇게 연결한 선분의 교점을 이루는 자리가 P가 되어야 최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 거리의 합도 여기 있을 때가 최소고 요 거리의 합도 여기 있을 때가 최소다. 이런 식이 되겠죠. 응용력을 묻는 거겠죠. 알겠죠? 요거 말고 또 AP 더하기 BP라는 것의 최소값 얘기가 아주 유명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건 그냥 이거 원래 도형의 이동을 한 다음에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그냥 정과좌표 할 때도 원래 흔히 나와요. 이런 얘기. X축 위의 한 점. 미리 얘기해 두는데 이거는 X축 위에 한 점일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선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선상의 점이다. 그게 Y축 위의 점도 되고 어떤 일반적인 직선 위의 점도 돼요. 좌우지간 선 위의 점. 근데 어딘지 몰라. P에 대하여 A 1,1, B 5,3 일 때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이런 질문. 방금 전에 AP 더하기 BP, 근데 그 P가 움직이는 점이야. 움직이는 점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선분이 가장 짧다밖에 없다고 했죠. 예, 그런데 그걸 선분을 못 잊게 만드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처럼. 보세요. A 위치 대충 찍어보면 어디냐면 여기쯤이에요. 그리고 B 위치를 대충 찍어보면 어디쯤이냐면 여기쯤이에요. 근데 얘가 제한을 걸었단 말이야. X축 위의 점이라고. X축 위의 점이면 난 분명히 이 P를 마음껏 돌아다니게 하면 A와 B를 연결한 선분상의 P가 있을 때 가장 짧다라고 그랬어요. AP 더하기 BP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한 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X축 위에 있는 한 점. 그럼 얘는 이렇게 있는 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게 진짜 궁금하면 졸릴 수가 없어. 한번 굴려봐. 머리를 굴려봐. 그럼 P는 어딘지 모르니까 X축 위이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연결될 테고, P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될 테고, P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겠죠. 알겠어요? 이거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면 여기다 못 박아놓고 고무줄을 이렇게 팽팽하게 연결한 다음에 이 한쪽을 딱 잡고 쭉 당겨가지고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당겨지겠죠, 고무줄이. 그 고무줄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 분절이 된 이 두 선분의 합이 제일 짧을 때가 언제냐라고 묻고 있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상태에서 자신의 직관에 의해 여기쯤이 가장 짧네요. 이게 두 길이의 합이 여기쯤이 제일 짧네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진짜로 병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예. 원래 자폐하고 천재는 경계성이니까. 예, 병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거리,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 10만 명에 1명 정도는 있겠지. 난 아니에요, 일단. 난 매우 정상인. 너희도 매우 정상인.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자, 이때 이제 수단을 동원합니다. 어떤 수단을 동원하냐면, 중학교 때 이렇게 어디 좀 내신 빡세게 공부한 학원 다니면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죠. 중학교 때도 이건 했으니까. 네. 이게 뭐냐면, 두 점 중에 한 점을 P가 있어야 하는 라인에 대칭 이동하여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A'을 만드는 거죠. P가 있어야 하는 라인에 대칭 이동. 이게 수직 이등분하고 똑같은 말인데, 예, 요 거리를 똑같이 이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보내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공간을 회전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대칭 이동, X축 대칭 이동했다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은 X좌표는 그대로 1로 유지될 거고요. Y좌표가 이 길이가 그대로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1로 변할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근데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라는 건데요. 자,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AP의 길이를 다 연두색으로 바꿔볼게요. AP의 길이가 요렇게 연두색, 요렇게 연두색, 요렇게 연두색, 요렇게 연두색이 되었어요. 그죠? 근데 이거 내가 이 A'이랑 고자리랑 이렇게 연결하잖아? 그럼 같은 길이가 된다, 얘랑 얘랑. 좀 전에 얘기한 수직 이등분선 효과예요. 이게 A와 A'의 수직 이등분선이 X축이기 때문에 P가 그 라인을 움직이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A, A', P 삼각형이 다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도 얘랑 얘랑 같아. 이렇게 이어져도 얘랑 얘랑 길이가 같고 이렇게 이어져도 얘랑 얘랑 길이가 같은 거예요. 다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연두색 더하기 빨간색, 연두색 더하기 빨간색, 연두색 더하기 빨간색의 길이를 이걸로 대체해도 된다는 거야. 이 길이로. 그 연두색 더하기 빨간색, 연두색 더하기 빨간색, 연두색 더하기 빨간색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확 드러나요. 어디가 가장 짧은지가. 어디가 가장 짧을까요? B부터 A'까지를 이렇게 선분으로 연결한 아이가 가장 짧죠. 가장 짧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연두색으로 표현을 할 때 여기 있는 이 연두색과 여기 있는 이 연두색 이 길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연결한 게 가장 짧은 선이라면 그것은 요렇게 연결한 게 제일 짧은 선이다랑 같은 말이죠. 제 얘기 이해됩니까? 네. 요 자리라는 거예요, 요 자리. 네. 요 자리가 바로 이 둘의 합을, 이 두 선분의 길이 합을 가장 짧게 하는 P점의 위치이다. 왜냐하면 이 길이를 요로 꺾어보면 이게 선분이 제일 짧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X축 위의 한 점이 아니어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이 Y축 위의 한 점을 지나서 이렇게 갈 때 이 선분 중에 제일 짧은 데가 어디예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P라는 아이가 있어야 하는 반대편, 라인의 반대편으로 두 점 중에 아무 점이나 한 점을 보내는 거예요. 대칭이동해서 이렇게. 그리고 B'이라고 하고 쫙 선분으로 연결했을 때 이때의 P가 정답의 P가 된다는 거지. 알겠죠?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이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응용 범위까지 확장을 하면 2학기 때 기말고사죠. 2학기가 아니고 1학기 기말고사. 기말고사에는 내신 출제 확률은 거의 100%예요. 이거는. 이 문제가 등장을 하는 거. 도형을 이동을 배운 다음에 저거 관련한 문제를 안 낼 수는 없거든요. 자, 점 얘기 중에 조금 낯설 만한 얘기를 다시 해봅시다. 이제 내분점, 외분점 얘기로 가서 이거는 사실은 공식을 얼마나 잘 외웠냐 하는 얘기라서 이 연습 분량이라 내가 뭐 건드릴 건 없습니다. 외분점 공식 잘 기억하고 있냐? 내분점 공식 잘 기억하고 있냐? 하는 얘기들로 쭉 연습하는 문제죠. 근데 가끔은 이제 그 공식들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또 공식이거든요. 공식 잘 외워서 잘 쓰면 좋지.
또는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 잘 기억해 놨다가 저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근데 그거에 너무 매몰이 되면 자신의 사고 능력은 마비된 채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걸 뱅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대표적인 문제인데, 한번 봐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8을 이은 선분 AB가 Y축에 의하여 M 대 N으로 내분될 때 서로소인 두 자연수 MN을 구하시오. 역시나 머릿속으로 지금 상상이 됐나 모르겠는데, 여기 2, 8이라는 B점이 있대요. 그리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A점이 있대요. 예. 그리고 이 선분 AB가 이렇게 가다 보면 Y축에 의해서 이렇게 잘리거든요. Y축에서 잘려. 저걸 Y절편이라고 그러죠. 예. 요때 M 대 N으로 내분된다. AB가 M 대, 제가 이거는 저의 습관이에요. 저의 습관인데 뭔가 비율 얘기를 할 때는 그 숫자에 항상 동그라미를 칩니다. 실제 길이가 아니고 비율 이야기를 할 때 M 대 N이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뭐랄까, 공식에 매몰돼 버리면 M 대 N에 꽂히는 거야. M 대 N에 꽂혀서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B 2, 8, 그리고 M 대 N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게 구하는 거야. M 더하기 N 분의, 예? 저 점을 뭐 P라고 하면, 이 점을 P라고 하면 P는 M 더하기 N분의 M 더하기 N분의 이렇게 되고, X끼리 교차하여 곱하나 마이너스 5N 더하기 2M 이렇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N Y끼리 교차한 합 더하기 8M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이 P점이 Y축 위의 점이라 했으므로 이게 0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0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X좌표가 0이어야 Y좌표지. 그러면 이제 분수가 0일 때는 분자가 0인 거니까, 마이너스 5n 더하기 2m이 따라서 0이어야 한다. 0이어야 한다. 그리고 5n은 2m. 그렇다면 이걸 비율로 바꾸면 m 대 n은 n하고 곱해진 애가 5니까 5 대 2 이런 식이요. m 대 n은 5 대 2. 그래서 이게 5고 이게 2구나. 서로소인 두 자연수. 왜 서로소인 두 자연수라고 그러냐면 5 대 2가 한번 결정이 되면 이거 10 대 4도 맞는 말이고요. 15 대 6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약수 두지 말라고. 매우 안 좋은 풀이. 매우 안 좋은 풀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공식에 매몰돼 있어요. 내분점 하면 내분점 공식만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때로는 어떤 상황을 상상해 봐야 되냐면, 우린 지금 도형을 다루고 있는 중이고, 도형은 반드시 공식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 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선분이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 선분이 또 하나 나가면,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 생긴 이 직각 삼각형과 여기 생긴 이 직각 삼각형이 서로 닮았어요. 왜냐하면 요게 평행선이니까 요놈과 요놈은 서로 엇각으로 같고, 요놈과 요놈은 맞꼭지각으로 같으니까, 오랜만에 듣는 용어 많이 나온다, 그지? 맞꼭지각과 엇각으로 서로 같은, 그러면 이게 소위 AA 닮음이죠. AA 닮음이고, 이 두 녀석이 닮았다. 그럼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닮음비에 대한 원리가 뭐였냐면, 저 두 닮음 삼각형의 모든 대응되는 변의 닮음비는 같다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5대2인데 얘는 3대7이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야. 닮음 두 도형의 닮음비는 모두 같아요. 대응변끼리. 그러니까 내가 얘랑 얘의 비율을 구하고 싶어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고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변의 길이가 있으면 되는데, 요게 있죠. x좌표가 2면 이 길이가 실제로 2예요. 그리고 이놈의 x좌표가 5면 실제 길이는 5예요. 이게.
이 좌표가 마이너스 5면 이 길이는 5잖아. 그러니까 이게 서로 대응되는 변이니까 이 두 닮은 삼각형의 닮은 비는 5대 2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5대 2면 여기도 5대 2여야죠. 얼마나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 그냥 좌표 두 개만 딱 보면 끝나는 거였는데. 알겠죠? 그런 점을 좀 주의해라 라는 얘기. 이런 얘기는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무게중심 얘기에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이것도 한번 삽질을 해본 다음에 이제 다시 구하라는 문제인데, 보세요. 제가 실제로 삽질을 해볼게요. 이러면 수업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오늘 직선도 해야 되는데 어쩌지? 아무튼 이 정도까지만 하고 바로 직선 넘어갈게요. 자, A, B, C 꼭지점 좌표 3개 줬어. 그리고 이 삼각형의 변 A, B, B, C, C, A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 D, E, F라 할 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저 이번에도 좌표 평면 그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찍을게요. 마이너스 1,5, C, 7, 마이너스 5 이렇게 점이 있으면 A, B를 2대 1로, A, B를 2대 1로 여기에요. 여기가 D라는 겁니다. 그리고 B, C를 2대 1로, B 이렇게 3등분하면 2대 1로니까 여기가 E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C, A를, 이 순서 되게 중요해. C, A를 2대 1로니까 여기를 다시 3등분해서 여기에 F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이어져 만든 삼각형이 생길 거고, 이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 대충 요쯤 있겠죠. G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론상 또는 공식상으로 이 얘기 중에 모르는 말이 없어요. 뭐냐면 AB 4,10 마이너스 2,1 이걸 2대 1로 내분하는 점 3분의 이렇게 둘이 더해서 3분의 그리고 x끼리 교차 이렇게 하면 4 마이너스 4 0이네요 이거. 그 다음에 10 플러스 2 12네요. 따라서 D점의 좌표는 0,4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BC니까 마이너스 2,1 7, 마이너스 5 7, 마이너스 5 그리고 2대 1 이번에도 3분의 빨리 할게요. 7이 14 마이너스 2 12 3분의 1 마이너스 9 이렇게요. 그러면 DEF 2점은 4, 마이너스 3이 돼요. 그 다음에 CA라고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C를 먼저 써야 돼요. 7, 마이너스 5 A 4, 10 이번에도 2대 1 3분의 7, 8, 15 3분의 마이너스 5 20, 15 이렇게 하면 F점은 5,5가 됩니다. 자, DEF점 개고생을 해서 구했죠. 그런 다음에 무게중심 공식은 뭐였냐면 세 꼭지점의 x좌표를 모두 더한 다음 3으로 나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y좌표도 3개 다 더해요. 그러면 0, 4, 5 셋이 더해서 3분의 9가 되겠네요. 그리고 4, 마이너스 3, 5 더하면 6이네요. 3으로 나눠요. 결론 났어요. 얼마였냐면 3,2였습니다. 3,2. 이게 삽질이에요. 이게 삽질. 그럼 원래는 어떻게 풀었어야 되냐? 본삼각형의 x좌표 다 더해봐요. 4 마이너스 2 7 4 마이너스 2 7 9죠? 그러면 3분의 9, 본 좌표의 x좌표 y좌표 다 더해 11 마이너스 5 그러면 11에서 마이너스 5 한 거니까 6 3분의 6 3,2예요. 이게 우연일까? 우연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삼각형에 요렇게 물결 무늬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풍차 모양으로 돌면서 2대1, 2대1, 2대1 같은 비율의 내분점을 잡으면 그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본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항상 일치해요. 이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식으로 x1, y1, x2, y2, x3, y3 놓고 m 대 n으로 일반화한 다음에 이거를 구하면 언제나 그 mn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본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비단 2대1이라서가 아니야. 이거 1대2점 다 모아도 얘하고 모아도 이거 무게중심 일치하고요. 중점 모아도 일치합니다. 예. 5대1점 모아도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절대로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 여기는 2대1인데 여기는 1대2일 때. 이러면 이제 전혀 다른 삼각형이 나오는 거죠. 예. 이런 거 주의합시다. 직선으로 넘어가려다가 얘를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지나갑니다. 이제 중학도형이 계속 발목을 잡을 일이 생길 거예요. 중학교 때 너희들 기억이 안 나겠지만 사실은 중1 2학기, 중2 2학기, 중3 2학기 그러니까 모든 그 수학의 수학 7, 8, 9의 나 파트가 다 도형입니다. 그 별로 눈여겨본 사람은 없을 텐데 2학기가 언제나 도형이에요. 그 3년의 기억이 있어, 우리가. 1학년 때는 주로 삼각형과 선분을 다뤘고요. 2학년 때는 이제 사각형을 다뤘고, 이제 3학년 때는 직각삼각형과 원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평면도형을 마스터하게 되는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쓰여요. 당연히 알고 있지? 지나갔으니까 알고 있지? 우린 다 잊어버렸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번 그 도형 파트를 하면서 중학교 거를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고 이 고등학교 걸로 끌려 올라와서 사용되는 중학도형들이 뻔해.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되새김질 하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각의 이등분선이에요. 아주 가끔 외각의 이등분선도 나오는데 주로 내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이게 뭐였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아무 꼭지점이나 하나 잡고 그 안쪽 각을 내각이라고 하죠. 내각. 내각을 이등분 하는 거예요. 쪼갠 라인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이론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더 유명한 애인데 비율에 대한 얘기예요. 이 변의 길이 대 이 변의 길이가 밑변, 얘에 의해서 잘린 밑변의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와 서로 같다. A, B, C, D라 하면 A 대 B의 비율이 C 대 D의 비율과 항상 같다. 이게 이제 내각의 이등분선의 첫 번째 이론이고, 또 하나는 그런 애를 하나만 더 그으면 생겨나는 교점이 생기는데 그것이 내접원의 중심, 줄여서 내심이다. 이렇게 이것도 중3 때 배우는 겁니다.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를 다 쓸 때도 있고 요 비율만 쓸 때도 있고 뭐 그러해요. 여기가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봤을 때 꼭지점 A에서의 각 A의 이등분선이 이게 이제 내각의 이등분선인데 그 내각의 이등분선이 여기 와서 닿는데 이 D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오히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애들이 더 이상한 짓을 하곤 하는데 그게 뭐냐면 AB 직선의 방정식과 AC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내각의 이등분선에 해당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좀 후에 조금 이따 배울 건데 내각의 이등분선 직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아주 어렵게. 그러면 그 녀석을 구해. 그런 다음에 직선 BC와의 교점을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내는 이런 방식을 쓰곤 하는데 한 문제 풀고 나면 5분 10분 금방 갑니다 이거. 설마 그러겠어. 설마. 수능도 한 문제당 3분 20초인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변의 길이의 비, AB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꼭지점이 있으니까 구할 수 있지. 빼서 제곱 25, 빼서 제곱 144.
루트 씌우면 루트 169네요. 루트 169 외워두세요. 이게 13의 제곱입니다. 예. 13. 요 길이가 13이었네요. 그리고 AC의 길이 빼서 제곱하면 16이고, 예, 빼서 제곱하면 9고, 합계 25니까요. 예, 25니까 요 길이는 5네요. 사실은 좌표 평면상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했는데 루트가 사라지는 정수가 등장하는 건 출제자가 엄청 신경 써서 의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 잘 안 벌어져. 대부분 루트가 나옵니다. 예. 근데 얘는 딱 정수비 13, 5로 나왔어요. 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 대 얘가 얘 대 얘와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되죠. 요렇게. 그러면 D점의 좌표는 바로 선분 BC의 13대 5 내분점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5,2 잡고 13대 5 이렇게 한 다음에 18분의 18분의 하고 X끼리 교차, Y끼리 교차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시면 나오는 좌표가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내각의 이등분선의 이론을 이용하는 거죠. 기억해 두시고요. 이것도 내신에서 좋아하는 문제니까. 자초 해방 정식은 이제 어차피 좀 고생 좀 해야 되니까. 자, 이제 직선 넘어갑시다. 직선. 직선 우리가 많이 낯설죠. 예. 그래서 일단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요.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꼭 기억하시고요. 예, 지나는 두 점의 조건이 나와도 그리고 뭐 절편의 조건이 나와도 다 기본적으로는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이야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생소하게 보이는 애가 이런 애가 있어요. 이런 애. 예. 우리가 보통 직선 그러면 y는 ax 더하기 b꼴 또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예, 직선이 이럴 수도 있어요. x는 6 마치 무슨 방정식의 근처럼 x는 6 딱 이렇게 줄 때가 있고 예,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딱 줄 때가 있어요. 한 변수만 나오는 거죠. 그냥 대충 봐도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x는 6이라고 하면 y좌표가 없어졌다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실수라는 뜻이에요. 모든 실수. 그러니까 x의 좌표가 6으로 결정되면 y의 좌표는 어느 녀석이어도 상관없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y축과 평행하게 그어지는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이 직선의 이름이 x = 6이에요. 엄밀하게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이 일반형으로 썼을 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서 y좌표 앞에 계수가 0이 되는 케이스예요. b가 0이 된 거죠. 그리고 c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a가 되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c가 마이너스 6a가 되었다. 그럼 얘는 b가 졸지에 0이 되면서 ax 마이너스 6a는 0이 되니까 이 a는 지워버리고 x는 6이라는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이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직선의 약간의 모순점이 나오는 겁니다. 모순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건 기울기라는 애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 얘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기울기가 없다입니다. 이거 기울기가 무한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무한대에는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가 있어서 예,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기울기가 없는 겁니다. 기울기라는 애의 정의 자체가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어 있는데 인마가 0이 돼버리는 케이스죠. 분모가 0인 건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기울기가 없다. 따라서 이 표준형 있죠. 표준형을 쓸 때 이거의 a와 b를 어떻게 조절해야 이런 직선이 나오냐? x는 6,
x는 6이 어떻게 얼마 넣으면 나와요, 이거?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왜냐하면 이 a 자체가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없는 애를 기울기를 표현해서 쓰려고 그러면 그게 나오겠니? 안 나오죠. 예, 그래서 표준형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굉장히 편해. 이게 기울기와 y절편이니까 각각의 숫자를 알면 즉 세상 직선 구할 때 이것만큼 편한 애가 없죠. 그런데 이 녀석은 요걸 못 나타내는 한계가 있다. 라는 겁니다. 얘는 괜찮아요. 얘는 일반형은 이 어떤 직선이든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y는 하고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때 숨겨져 있는 비밀이 뭐야? 우리가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게 뭐야? b는 0이 되어선 안 된다인 거잖아요. b는 0이 0인 애를 어떻게 나눠? 0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눈 거지. 근데 b가 0이 되어 버리면 이런 애가 나오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선 y는 마이너스 2, 뭐 똑같은 얘기겠죠. 요렇게 그어지는 직선입니다. 요렇게. 이건 표준형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라지는 거니까 기울기가 0이죠. 0. 예, 이거는 델타 x분의 델타 y 중에 델타 y가 0이 되는 건데 분자 중에 분자가 0이 되는 건 숫자로 0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녀석은 기울기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0이에요. 기울기가 0이고 여기 y절편 자리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하면 이 직선의 이름이 y는 3이 되는 거예요. 더 쉽게 해석하면 x변수가 없어? 그 말은 x는 모든 실수라는 뜻이라고요. y가 3이기만 하면 x는 모든 실수를 다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얘기는 향후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네, 그때를 대비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중에 이 얘기를 하면서 공식 하나를 추가해 봅시다. 직선의 방정식은요, 지금 1번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한 점이 x1, y1일 때 y-y1은 m, x-x1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울기의 자리는 x 앞 계수, 그리고 지나는 한 점은 항상 x-x1, y-y1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나는 두 점 x1, y1, x2, y2가 있어도 이 녀석을 지나는 한 점 처리를 y-y1, x-x1 하거나 또는 y-y2, x-x2 이렇게 하거나 해서 처리하는 건 똑같고요. 이제 기울기의 자리에 이 두 점으로 기울기를 구해서 대체해 넣는다 정도면 이거는 공식의 축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두 점이 주어졌는데 내가 그 두 점으로 기울기를 구해버린다면 결국 이 공식이랑 똑같은 거죠. m 자리를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x1분의 y2-y1 이렇게. 요거 한번 보세요. 일단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개념 설명을 할 때 주어지는 공식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x 절편이 a y 절편이 b 라고 하면요, 그 절편이라는 게 x축을 자른다라고 해서 절편인데 사실은 요 숫자가 a지만 이 점의 좌표로 따지면 이거 a, 0이죠. 그리고 y절편이 b라고 하면 여기에 숫자가 b라고 써져 있는 거지 사실은 이거 좌표로 따지면 0, b죠. 따라서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 두 번째 걸로 처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걸로 기울기를 구하자면 기울기는 x끼리 뺀 것 분해니까 a 분해가 되고 y끼리 뺀 거니까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예,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리고 지나는 한 점인데 지나는 한 점 중에 우리가 가장 워너비 하는 애가 얘죠. y절편 0,b 이렇게 처리를 하면 직선이 바로 나옵니다.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더하기 b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공식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공식이라고. 거기다 자기 이름 붙이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이 잠깐만 x 절편이 x 아래에 있네. x의 분모에 가 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도 b가 있으니까 이걸 양변을 나누기 b를 해본 거예요. 그냥 편하게 보이려고. 그랬더니 b분의 y가 된 거죠. 그럼 여기 b는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a분의 x 더하기 1이 되었어요.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넘겼더니 결론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 나온 거야. 매우 그럴듯하죠. 매우 그럴듯해요. 요렇게 써주면 x절편이 x 아래, y절편이 y 아래, 그리고 합이 1이 된다. 이것이 다르게 생각하면 이 직선이 a,0과 0,b를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x 자리에 a를 넣고 y 자리에 0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a분의 a 얘는 사라지고 결과는 1이야. 이 점에 x좌표에 0을 집어넣고 y좌표에 b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쪽이 사라지고 여기는 b가 들어갔으니까 b분의 b 해서 1이야. a,0과 0,b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등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하나 추가해서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은 절편분의 x, 절편분의 y 합이 1이다 라고 하나쯤 추가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약간 억지성으로 만든 공식인데 이게 나중에 기하에 가면 평면의 방정식을 만들 때 쟤처럼 유용한 게 없습니다. 요 꼴이 3D에 가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공식이라고 나온 건 일단 어찌됐건 한 번씩 다 건드려 본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x절편이 마이너스 3, y절편이 마이너스 4인 직선이 라고 하면 마이너스 3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y는 1 아주 기계적으로 쓰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쓰고 k, 마이너스 2k를 지날 때 그럼 여기다가 k를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2k를 넣어서 k에 대한 1차 방정식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는 대충 이쯤 가고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얘기를 합시다.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포인트. 지난 시간에 개념 설명할 때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요거 이제 소개하면서 지금 배우는 건 여기까지 배우지만 문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 그것들을 익혀야 된다라고 했죠. 현준아, 그지? 일단 요런 얘기부터 합시다. 좀 전에 우리가 그 도형을 다룰 때 야, 얘들아, 이거 중요한 얘기야. 잘 들어. 너희들 도형의 초짜잖아. 이 도형의 초짜
사람들이 초기에 이 도형을 어떤 이미지로 머리에 인식하느냐가 나중에 가서 실력을 아주 크게 좌우해요. 내가 그 사례를 여러 번 봤어. 예, 그러니까 도형을 식이나 방정식 쪽으로 이렇게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그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도형을 잘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수학 전체를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2차 방정식 잘하다가 2차 함수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에 이 이미지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움직인다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 움직인다. 이 도형이 움직일 수 있다. 직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핵심 요소가 1. 기울기고 2. 지나는 한 점이라고 했죠.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 주어지면 직선 하나가 결정된다라는 거야. 그 결정된다라는 건 그 자리에 멈춰선다는 뜻이죠. 이게 직선이 멈춰서요. 고정돼요. 잠깐만.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서 직선 하나가 이렇게 딱 결정이 여기서 더 이상 못 움직여 라고 하는 그 구속 장치가 기울기와 한 점이 결정되는 거다. 예. 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 두 개의 구속 장치 중에 하나를 풀어버리면 안 주는 거죠. 하나를 풀어버리면 얘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 이미지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 중에 첫 번째, 기울기가 고정이 되고 기울기는 줬어. 조건으로. 그런데 지나는 한 점을 주지 않았다 라고 하면 이건 이제 대표적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y는 2x 플러스 k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지수를 모르는 수가 아니라 저거 빗장을 풀었다, 움직인다 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미지수가 주어지면. 근데 그 움직이는 방식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갖는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1:2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평행 이동 형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직선이 나왔는데 그 직선에 여기는 상수고 여기가 미지수다 라고 하면 그 아이는 이렇게 움직이는 애예요. 이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고 봐도 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봐도 돼요. 사실 상관없어. 직선은 똑같은 얘기니까. 두 번째, 기울기가 안 주어져 있고 지나는 한 점이 주어져 있다. 요게 이제 대표적인 형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y-3 equal m x-2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기울기를 모르는 거야. 모른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m이 1이 되건 마이너스 1이 되건 5가 되건 20만이 되건 간에 x에 2를 넣으면 0이 돼요. y에 3을 넣으면 0이 돼요. 그 말은 이 등호를 만족시킨다는 뜻이지. 이 등호를 만족시킨다는 건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의 해라는 거야. 해는 지나는 한 점이고 따라서 얘는 2,3을 반드시 지나야 해요. 반드시. 그러니까 얘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되냐면 요렇게 해서 2,3 점을 찍고 이런 기울기 또는 이런 기울기 또는 이런 기울기 또는 이런 기울기 이런 기울기 이런 기울기들로 돌게 되는 거죠. 한 점을 찍고 뱅글뱅글 도는 직선이 됩니다. 이 상상력 이게 꼭 있어야 된다. 이게 꼭 있어야 된다. 이걸 한쪽으로 모을 수도 있죠. m x-2 마이너스 y-3 이퀄 0. 자, 왜 이렇게 쓰냐면 왜 이렇게 쓰냐면 직선은 표준형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형도 있을 수 있으니까 x, y가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갈 수 있으니까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래도 여러분들은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냐면 이거 m으로 묶인 파트와 m으로 안 묶인 파트가 있네. 예, 그럼 는 제로 할 때 이거는 제로, 이거는 제로를 만족하면 언제나 항등식이 된다. 이건 m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다른 말로 따지면.
m에 대한 항등식. m으로 묶어서 m 가지고 있는 애 0, 못 가지고 있는 애 0. 이렇게 하면 그 0을 만드는 두 개의 좌표가 바로 정점이 되는 거고, 기울기는 안정해졌으니까 뱅글뱅글 돌게 되는 거죠. 이런 직선을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미지가 뭐가 중요한지 알겠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단어를 들으면 현준이의 심장은 강한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한 점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움직여도 그 점을 지나야 된다고? 라는 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점 찍고 도는 아이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도는 아이가.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개념 확장을 좀 해보자면, 사실은 이 두 건 중에 어느 쪽이 문제화하기 편하냐, 그러니까 출제자가 선호하는 쪽이 어느 쪽이냐 하면 당연히 이쪽입니다. 이쪽이 재밌잖아요. 이거는 뻔하고 미지수도 이렇게 뒤쪽에 떨궈져 있으니까. 이거를 또 달리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요. 이거 는 0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는 0 하면 좀 전에 우리 봤다시피 x는 2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는 0 하면 이 녀석은 y는 3이거든요. 이거 직선도 된다 그랬잖아요. 직선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기 우리가 2,3이라고 찾아 놓은 이 정점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y축과 평행한 x는 2라는 직선과 x축과 평행한 y는 3이라는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바로 2,3이다. 이렇게요. 교점의 좌표가 2,3이다. 그러면 이거를 좀만 더 발전시키면, 한 박자 더 발전시키면, 여기 어떤 직선이 나오고 여기 어떤 직선이 나오면 이거 는 0, 이거 는 0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점을 지나며 얘 때문에 뱅글뱅글 도는 애가 된다가 되는 거잖아. 그럼 그 직선이 굳이 x는 2일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m하고 괄호 열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정말로 직선의 방정식 하나를 여기다 넣어버리는 거지. 그냥 아주 온전한 애를. 더하기 괄호 열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 이렇게 해버리면, 방금 전에 얘기와 똑같이 해석을 하면, 이거하고 똑같이 해석을 하면, 이거 직선 x는 2, 이거 직선 y는 3,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 때문에 뱅글뱅글 도는 직선이다.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이것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 이라는 두 개의 직선이 어딘가 있겠지. 좌표 평면 위에 이런 직선이 하나 나올 수 있고 이런 직선이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 두 직선이 기울기가 다르다면 교점이라는 걸 가질 테고, 그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마치 이 직선은 제로와 이 직선은 제로의 연립방정식을 푼 해일 거예요. 그게 가능하잖아. 두 직선의 교점은 두 직선을 x와 y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놓고 푸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며 m 때문에 결정이 안 된, 뭐가? 기울기가 결정이 안 된 어떤 직선이 여기서 뱅글뱅글 돌고 있다라는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나처럼 지금 친절하게 말을 안 해준다는 거야. 나처럼 친절하게 말을 안 해주고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어라, 혹은 너희가 그렇게 해석해라 라고 맡기는 거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를 보세요. 여기 뭐 난리가 났죠.
예, 거의 모든 계수에 다 K가 들어있는데 모든 계수에 다 K가 들어있고 분명한 건 어떤 계수인 X와 어떤 계수인 Y와 상수항의 합이 0이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건 XY에 대한 1차식이에요. XY에 대한 1차식은 직선이라 했어요. 확실한 건 얘는 직선이야. 직선이야.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직선이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직선이냐. 내가 앞으로도 너희들한테 어떤 직선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막연한 질문이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답은 정해져 있어. 어떤 직선이냐라고 하면 너희는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하면 돼. 기울기 얼마로 고정되고 평행이동하는 직선이요. 아니면 몇 콤마 몇을 지나고 도는 직선이요. 둘 중에 하나거든. 아시겠어요? 어떤 직선이냐의 대답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고정된 상태로 평행이동하는 직선 아니면 정점을 지나며 도는 직선. 이 녀석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K로 묶어봅니다. K를 가진 애와 못 가진 애들이 있으니까요. 이게 이렇게 풀어야 치면 2KX가 나올 텐데 그럼 2X를 남기고 K를 묶은 거지. 이렇게 묶으면 KY가 등장할 텐데 여기에 K를 바깥으로 보내버리면 Y가 있는 거지. 여기도 3K-4 중에 3K가 K를 바깥으로 보내버리면 이렇게 해서 K를 가진 애들끼리 묶을 수 있어요. 더하기 괄호 열고 이제 K를 못 가진 애 마이너스 X 더하기 2Y 마이너스 4 이퀄 제로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식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내리냐면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으로 바라보면 K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이걸 0으로 만드는 값은 이 전체가 0이 된다. 그리고 이걸 0으로 만드는 값은 이 전체가 0이 된다. 그럼 등식은 항상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2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이라는 직선과 마이너스 x 더하기 2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직선의 교점 그걸 굳이 구하라고 하면 구하면 되죠. 아이고 바로 안 되네. 4 더하면 5y 8 마이너스 5 5y는 마이너스 5 5y는 5 y는 1 y는 1 이게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연립방정식 풀었어요. 연립방정식을 푼 결과가 마이너스 2,1이 나와요. 을 정점으로 하는 직선이 된다가 이 식에 대한 해석이라고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1 여기요. 마이너스 2,1 이렇게 한 점을 지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이 중에 누가 되는가는 뭐가 결정하지? 이 중에 어느 녀석이야는 뭐가 결정하지? K가 결정하는 거예요. K가 얼마냐에 따라. 어떨 때는 K가 1일 땐 이거, K가 3이면 이거, K가 5이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럼 거꾸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거꾸로. 2x-5 더하기 1은 0. x 더하기 y-5. 이거 왜 이러냐. 는 0. 의 교점을 지나며 아닌데? 나는 어떤 직선이 5,3을 지날 때 그 직선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물론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교점 진짜 구하고 5,3과 그 교점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래도 되죠.
예, 그런데 이거를 아주 있어 보이게 쓰는 방법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2x-y 더하기 1 k에 x 더하기 y-5는 0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해석이 되니까 예, 둘 중에 어디다가 k를 걸어요? 아무데나. 아무데나. 요 비밀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더 얘기해 줄게요. 근데 일단은 아무데나 k를 걸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직선이 이제 5,3도 지나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5, 3을 넣는 거지. 그러면 10-3 더하기 1 하고 k 하고 5, 3 집어넣으면 8-5는 0. 그럼 3k. 여기는 얼마고? 8. 까비. 숫자 조금만 잘 조절했으면 정수로 나오는 거였는데. 이제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8 더하기는 0. 그럼 k는 마이너스 3분의 8. k는 마이너스 3분의 8. 이게 이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결정한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8이다가 아니라 k에 의해 도는 애였으니까 k가 결정됐다는 건 어떤 기울기로 결정이 됐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거를 다시 여기다 넣어요. 이렇게. 다시 넣어서 2x-y 더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8x 더하기 y-5는 0니까 이 3을 지우고 여기다가 3을 올려서 쫙 전개한 다음에 x1차, y1차 상수항으로 정리하면 직선의 방정식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 직선은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기도 하고 5,3을 지나기도 하는 직선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불안해. 다시 한 번만 더. 직선 L 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직선 L 프라임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가 있다고 하면 L과 L 프라임의 교점을 지나는 여기다 어떤이라는 말을 생략할게요. 실제 문제에서는 어떤 안 나와요. 그냥 직선 이렇게 하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L 프라임을 넣고 아무데나 K를 걸어서 는 제로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정점을 찍고 뱅글뱅글 도는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재밌는 거는 이 뭐와 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이라는 말이 나오면 지금 우리는 첫 번째로 직선을 배웠지만 다른 것도 다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선 더하기 K 직선 이퀄 0 하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되고요. 여기다가 원의 방정식 넣고 K로 온 다음에 원 이퀄 0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원이 나옵니다. 원만 있게 우리 2차 함수 포물선 배웠잖아. 포물선 K 포물선 이렇게 걸면 이번에도 역시나 이 두 포물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포물선이 나옵니다. 그럼 이종의 것은 안 되나요? 돼요. 그러니까 최고차수 도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여기다 원을 걸고 여기다 직선을 걸잖아. 그러면 원과 직선이 만나면 두 점이 생기겠지? 그 두 점을 지나는 인데 한쪽이 원이면 2차가 살아남을 테니 결국 원이 되는 거죠. 두 점을 지나는 원이 됩니다. 이 방식으로 많은 도형을 제작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일단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듣겠습니까? 사례 문항을 하나 볼게요.
이런 게 그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거는 워낙 말 그대로 스탠다드해서 예, 실제 내신에서는 이 정도로 쉽게는 안 내요. 조금 더 어렵게 내죠. 두 직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제로, 2x 마이너스 3y 더하기 4는 제로의 교점과 여기서 끊어요. 그러면 두 개의 정직선을 줬고요. 그 정직선이 가지는 교점이 있을 텐데 그 교점과를 칭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점 4,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러하다. A, B를 구하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워낙 스탠다드한 모델이고 이거를 전혀 강의하지 않은 상태로 학생들한테 시키면 정말로 100이면 100 다 이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서 교점을 구해버립니다. 교점을 구해버리고 그 교점과 4, 마이너스 1을 엮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식을 세우면 돼요. 답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근데 지금은 우리 연습하는 중이잖아. 일단 더 어려운 문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한 연습으로 이 표준화된 문항을 보는 거니까 이걸 이제 출제 의도대로 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2x 더하기 y 마이너스 4 더하기 k 2x 마이너스 3y 더하기 4는 0 이라고 하는 애가 요 직선의 방정식을 미지수 하나로 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직선이 얘가 맞다면, 이 내가 찾고 있는 이 직선이 맞다면 걔가 4, 마이너스 1을 지나야 한다. 4, 마이너스 1을 지나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다 4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여기다 4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성립하는 K를 찾는 거죠. 7 빼기 4, 3 더하기 8 더하기 3 11, 15, 15K는 제로. K는 마이너스 5분의 1. 여전히 또 잘못 걸었어요. 앞쪽에 걸었어야 더 편했는데. 복불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K 마이너스 5분의 1을 이쪽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사실 5를 1로 보내서 5배한 2x 더하기 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더하기 4는 0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10x 마이너스 2x 합계 8x 5y 플러스 3y 8y 그리고 마이너스 20 이건 뭐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4는 제로 이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사실 이 상태로도 하나의 직선이 되고 얘를 약분해도 하나의 방정식이 되는데 사실은 왼쪽에 마이너스를 걸어도 하나의 직선이 되죠. 그래서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이. 정확한 계수가 뭐냐라고 할 때. 그냥 이대로 8로 나누게 되면 이 뒤쪽이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여기도 마이너스 3이네. 그러면 요게 기준이 맞죠.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사실은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1, b는 1이 답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해가 됐다면 이 K를 어느 쪽으로 붙이냐가 왜 상관이 없는 거며 그렇다면 아무런 트러블도 생기지 않는 것인가? 사실은 있어요. 사실은 트러블이 있어요.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제로와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내가 여기다가 모든이라고 강조를 해볼게요. 직선의 방정식은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미지수가 두 개 필요한 거예요, 원래.
저 한쪽 직선에 M 걸고 다른 쪽 직선에 N 걸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지나가고 있고 얘가 L이고 얘가 L'이다라고 하면 이게 L이고 이게 L'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러면 이 직선이 표방하는 것은 이제 이 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도 되고 이런 직선도 되고 이런 직선도 되고 이제 MN의 조합에 따라 이제 뱅글뱅글 돈다라는 건데 여기서 핵심이 뭐가 있냐면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는 얘네 자신도 있는 거잖아. 얘네 자신. 얘네 자기 자신도 있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M에 1을 넣고 N에 0을 넣으면 M에 1이 들어가고 N에 0이 들어가면 이 직선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 직선이 돌다가 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L 자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M이 0이 되고 N이 1이 되면 이쪽이 사라지면서 이 직선만 남죠. 예, 그 말은 이게 돌다가 요 직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선은 M이 1이고 N이 0인 상태, 이놈은 M이 0이고 N이 1인 상태에서 품을 수 있는 직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직선이 돼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그 K라는 건 뭐냐? K라는 건 뭐냐면 M이나 N으로 한쪽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등호가 어차피 오른쪽이 0이니까 M으로 양변을 나눴다. 그러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M분의 N 한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제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한쪽에 있는 M분의 N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미지수 하나 쓰면 되지. 그래서 K예요. 이렇게 이걸 미지수 하나 처리로 했다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얘네가 돌다가 거의 99.99999%의 직선은 다 표현할 수 있어.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 M으로 나누었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아까 내가 어떤 문자인데 그 문자로 나눴다? 걔가 0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얘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K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이 직선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숫자를 넣어도. 왜냐면 그것은 이 직선이 나오려면 이 앞 개수가 1, 여기가 0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0 될 방법이 없어졌잖냐. 그러니까 얘가 L이었지. 얘가 L'이고 L' 제외한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해야 돼요. 정확하게는. 그리고 이쪽에 내가 K를 걸면 이번엔 이제 반대 일이 벌어지겠죠? 죽었다 깨나도 이 직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L 제외한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아주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자. 어떤 두 문제 직선을 놓고 그것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을 구하라고 시키고 싶은 거야, 출제자가. 그런데 다 풀고 났더니 둘 중에 하나가 답이더라. 너무 허무하지 않겠냐? 문제를 내는 의미가 없잖아. 주어진 두 직선 중에 하나가 답이라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확률은 거의 0으로 수렴한다는 거지. 그렇다면 어차피 이 파란색들 중 하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얘가 제외되든 너무 겁내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얻는 혜택은 미지수를 2개를 놔야 될 걸 하나만 놓으면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너희한테 좀 전에 이야기를 할 때 한 직선 그리고 K로 건 또 한 직선 할 때 K는 어느 쪽에 있어도 상관없다. 그 두 직선 중에 하나가 답이 아니라면. 이 얘기를 미리 해주는 이유는 알고는 있자. 알고는 있자. 나중에 뭐
그 관련하여 배신당했다 이러지 말고 알고는 있자. 이 직선 중 하나는 표현을 못한다. 마치 그 직선의 표준형이 직선의 표준형이 세상 모든 직선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해놓고 이런 애들은 하나도 못 쓴다 라는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0이 아닌 걸 전제로 나누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다. 자, 이거 외에도 뭐가 많아요. 뭐가 많은데 딱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냅시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넘어야 될 산이 있어. 이 정과좌표 직선 그리고 원으로 가도 여기가 그렇게 가뿐하게 강이 몇 번, 게다가 졸다 듣다 하는 강이 몇 번으로 넘을 수 있는 산이 아니야. 1학년 입장에서는 거의 에베레스트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많은 도전과 실패와 다시 재도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가는 애라서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애들이 혼자 이제 뭐랄까 숨 깔딱깔딱 거리면서 올라오는 장면을 그냥 지켜봐야 되는 문제도 있고 때로는 내가 뒷덜미 잡고 이런 거야 하면서 이렇게 좀 올려주는 애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니들이 자력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문제 산 그걸 어이구야 이게 왜 안 나와? 이제 한번 같이 보자는 거죠. 아하 여기쯤에 나오겠구나. 있다.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끝냅시다. 이것도 자력으로 넘기는 어려운 산입니다. 그리고 한번 듣는다고 또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 첫 번째 강의 잘 듣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이 영상에 들어있다라는 거 좀 기억한 다음에 다시 찾아보는 노력을 꼭 합시다.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요. 기울기가 특정하지 않은 그냥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있어요. 특별하지 않은 직선이야. 그 두 직선이 있는데 나한테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 각을 2등분하는 직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런 각이 있죠. 요런 각. 요런 각이 있는데 요 각을 여기와 여기로 2등분하는 거죠. 뭐 한쪽을 2등분하면 다른 쪽도 2등분이 될 테니 쭉 이어주면 에헤이 쭉 이어주면 요런 직선. 여기 각의 2등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내각의 2등분선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아주 어려운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래요. 이게 그놈이에요. 각의 2등분선. 물론 각의 2등분선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요것도 각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직선이 됩니다. 이렇게 뭐 예각인지 둔각인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오죠. 이것도 각의 2등분선이 맞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냐? 얘는 특별하게도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으로 구해요. 자취의 방정식.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 라인을 움직이는 하나의 동점을 잡는 거예요. 그 동점을 P, Q라고 부를게요. P, Q. 이거 한번 봐봐요. 요런 개념이 필요한데, 내가 점을 P를 X, Y라고 하잖아?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점 P는 x, y야. 이렇게 말하면 이 i를 너희는 좌표 평면 위에 어떤 점으로 상상하게 될까? 어떤 점? 어디든 있을 수 있는 점으로 상상하게 되겠죠. 왜냐면 아무 말을 안 했으니까. x에 얼마? 실수 전체 다 들어갈 수 있어. y에 얼마? 실수 전체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이때 x, y를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되어 있다라고 불러요. 이때. 독립되어 있다. 그러니까 x가 3을 가졌기 때문에 y가 얼마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니야. x는 지 알아서 3을 가지고 y는 지 알아서 어떤 숫자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중구난방 초난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 평면 위에 어떤 점이든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점 이래 놓고 가 이런 다음에 y는 x 플러스 1을 만족할 때 내지는 만족할 때 또는 위에 있을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x와 y가 종속적 관계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x가 5를 못 가지는 건 아니에요. 마이너스 2를 못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뭐든 가질 수 있어. 어떤 실수든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x가 하나 5라는 값을 결정하게 되면 y는 종속적으로 6이 되어야 하는 거죠. 걔에 의해서. 반대로 y도 마찬가지야. y도 지가 0을 못 가지는 거 아니야. y는 0을 가질 수 있어. 다만 y가 0이 되면 x는 마이너스 1이어야만 하지. 얘네 둘이 이 등식 때문에 종속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좀 전에 x와 y가 독립되어 버리면 좌표 평면상의 중구난방으로 찍힐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유로운 i지. 이렇게 종속되면 절반의 자유만 갖는 겁니다. 절반의 자유. 그러니까 실수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실수 전체의 값을 다 가지는 자유는 있는데 문제는 종속된 범위에서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x를 얼마로 찍었다 그럼 y는 얼마가 되고 x를 얼마로 찍었다 그럼 y 얼마가 되고 x를 얼마로 찍었다 그럼 y 얼마가 되고 그 종속적인 관계의 점이 연속되어 나타나는 행위, 이걸 자취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안으로, 요 라인 안으로 구속된 거라고요. 어떤 점이? 이 점이. 그래서 요 아이를 뭐라고 불러? 자취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이 점이 지나간 흔적. 그러니까 우리 자취라는 말이 나오면 너무 쫄지 맙시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미리 하는 이유가 그래요. 원래 자취의 방정식 그러면 애들 다 쫄아요. 막연하고 막막하고 못 풀 것 같고. 근데 자취의 방정식은 그냥 도형의 방정식 맞습니다. 어떤 점이 지나갔어. 그런데 니들한테 좌표 평면을 이렇게 지나가는 애를 구하라고 시키겠니 안 시키겠니? 안 시킬 거 아니냐. 못 구하지. 무슨 벌레냐.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지나간 흔적을 구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직선이거나 그것이 제한된 선분이거나 아니면 포물선이거나 우리가 아는 범위 그리고 제일 흔한 원이거나 중에 하나예요. 물론 원의 일부 이럴 수 있죠. 어찌됐건 자취의 방정식은 도형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X변수와 Y변수를 종속시키는 거다. 아따 이게 이 생 초짜들 데리고 이미지부터 심어가면서 하려니까 아주 죽겠다. 그 와중에 졸아대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의도하는 바가 뭐냐? 의도하는 바는 이게 각의 이등분선을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는데 사실상은 이게 기울기도 못 구하고 지나는 한 점도 못 구해.
지나는 한 점은 구하겠구나. 얘와 얘의 교점 구하면 되니까. 근데 기울기를 못 구해요, 기울기를. 니네가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기울기 이런 거 알 것 같아요? 못 구한다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이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불리우는 선 위를 돌아다니는 동점 P, Q를 잡은 다음에 이 P와 Q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등식을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P와 Q가 들어있는 종속적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요 Q가 사실은 Y좌표였고 P가 사실은 X좌표였다라고 하면서 직선이라고 우길 거라고요. 자취의 방정식이니까. 그러면 PQ가 요 라인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 그걸 세워야겠죠? 그게 뭐냐면 이 각이 2등분이 되면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 R, H, R이 직각이지. R, 그리고 빗변이 공통이죠. H, A 조건으로, RHA 조건으로 저 두 삼각형의 합동이에요. 그래서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언제나 같습니다. P를 어디를 잡아도, P, Q를 어디를 잡아도, 여기를 잡아도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이게 두 개가 합동이 되면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져요. 여기 있어도 같고, 여기 있어도 같고, 여기서도 같고, 수선의 발의 길이가 언제나 같아집니다. 바로 그 조건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3x-4y 더하기 9는 0과 P, Q 사이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4x 더하기 3y 더하기 12는 0과 P, Q 사이의 거리가 항상 같다고. 그게 뭐냐면 루트 3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분의 절대값 3p-4q 더하기 9죠. 얘가 루트 4의 제곱과 3의 제곱분의 절대값 4p 더하기 3q 더하기 12. 야, 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정도는 다음 시간에 올 때 외워놔야 된다라고 했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기서 공식 가지고 버벅대 버리면 이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냐.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걸 구한 거예요.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걸 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이 항상 같아야 된다라는 등식을 세웁니다. 이렇게. 고맙게도 이것도 루트 25고 루트 25라서 이건 고마운 거예요. 그냥 다를 수도 있어요. 하면 여기 PQ에 대한 1차식 절대값, PQ에 대한 1차식 절대값 두 개가 나와요. 그럼 하나는 양수로 풀고 3p-4q 더하기 9는 4p 더하기 3q 플러스 12 이렇게 풀고, 다른 하나는 3p-4q 더하기 9는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3q 마이너스 12로 풀고, 뭐 한쪽에 절대값이 있으나 양쪽에 절대값이 있으나 조합을 해보면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플러스로 벗겨지는 조합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로 부호가 바뀌면서 벗겨지는 조합 하나. 두 가지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온 식을 정리하면 P 플러스 7Q 플러스 3은 0이 되고요. 이 녀석은 7P 마이너스 Q 더하기 21은 제로가 되는데, 요거를 그냥 막판에 P가 X, Q가 Y라고 우기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직선이 있었는데 그 직선 위에 P, Q가 들어가서 항상 성립한다 이런 말이에요. 어디 있건 간에 7X 마이너스 Y 더하기 21은 0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P, Q. 그래서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인 것만을 고르면 이라고 하면 여기 똑같은 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7x 플러스 21 요거네요. 예. 뭐겠어요? 왜 두 개겠어요? 방금 두 개 나온다고 했잖아. 예. 그리고 이거 180도를 xx 점점으로 쪼갠 거라 x점 하나씩 합치면 이거 직각이거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서로 수직인 직선이에요. 수직인 직선일 수밖에 없어요. 요렇게 구하는 게 바로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잘 기억 안 나겠지만 이거 한 번씩만 더 돌려보세요. 알겠죠?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